안녕하세요. 최민호의 명언 명상입니다. 어느 장대비가 퍼붓는 날,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가구점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가구점 주인이 물었습니다. 가구를 사러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아니요, 비가 와서 걸을 수도 없고 또 나를 데리러 올 때까지 그냥 구경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그 할머니에게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안으로 들어와서 기다리시죠. 편안한 안락의자가 있습니다. 주인은 그 할머니에게 편안한 안락의자를 내주었습니다. 노인은 주인의 친절에 감사하면서 안락의자에 앉았습니다. 얼마 후에 할머니는 데리러 온 사람에게 이끌려서 그 가구를 떠났지요. 그리고 또 한참 후에 그 가구점 주인에게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우리 회사가 수십만 달러의 가구를 구입할 예정인데 당신 가게에서 구입하고자 하니 경적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당신 가구를 무척 좋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발송인은 그 유명한 미국의 철강 재벌 앤드류 카네기였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지만 가구점 주인은 말 한마디로 수십만 달러의 횡재를 한 것이죠. 말은 마음의 소리이고 말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가구 주인의 말과 횡재는 곧 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과 그 인생의 열매였겠지요. 미국의 36대 대통령 린드 존슨은 96kg의 체중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도무지 체중을 줄일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아내의 한마디 말에 체중 조절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아내는 존슨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자기 몸무게도 조절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한 나라를 조절할 수 있겠소? 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에 존슨 대통령이 이를 악물고 체중을 조절했다고 했죠.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체중 조절보다 훨씬 더 어렵고 그리고 중요한 조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말 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없이 말을 하고 나서 인생을 낭패로 몰아넣은 예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신문과 방송에서 어제도 오늘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말 실수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하면서 막상 더 중요한 말 조절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떠올리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한 장사꾼이 온 거리를 다니며 인생을 참답게 사는 비결을 사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모인 사람들은 서로 인생의 비결을 팔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인생의 비결을 사라고 소리치던 사람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인생을 참답게 사는 비결은 자기 자신의 혀를 조심하며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상의 말이 너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배려하기보다 상대방의 패부를 파헤치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서도 찔리는 양심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막말이 더욱 사나워지고 있고 어린이들의 말은 욕설이 태반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10대들 사이에 유행하는 이른바 욕 배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욕을 주고받다가 먼저 당황하거나 욕으로 맞받아치지 못하면 지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욕 배틀 능력을 상상시켜주는 욕 제조 프로그램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의 10대들은 욕을 일상어처럼 쓰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의 놀이문화로 여기고 있는 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성인들은 상상도 이해도 못할 욕을 청소년들이 하고 사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몇 년 전에 여고생 한 명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 11층 복도에서 몸을 던져 극단적인 설탕을 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의 유력한 자살 이유는
욕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에서 그룹 채팅에 초대받았는데 그 욕을 서로 주고받는데 그 셀 수도 없는 욕이 쏟아지는 욕설을 듣기만 하다가 그 학생이 우울증을 앓다가 나중에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과 청소년, 위아래가 이렇게 거친 말을 주고받으니 우리 사회의 오늘과 내일도 암담하기만 합니다. 욕을 많이 하면 어휘력이 빈약해지고 감정이 직설적으로 표현되게 되면서 폭력적인 행동을 동반하게 된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말로써 삶이 만들어지고 말의 의미에 따라 세상은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자신의 말이 선택한 세월의 행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독일의 베를린 시청의 문 위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1000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 사람의 평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 후기의 실학자 이덕모라고 하는 분은 사람이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작은 예절에 관해서 저술한 책이 있습니다. 사소절이라는 책이죠. 선비가 지켜야 할 작은 예절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에서 이덕모는 8가지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 새가 지저귀듯 수다스럽게 제잘거리는 말. 둘째, 주변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목청을 높이는 말. 셋째, 논리성과 통일성이 없이 초점 없는 말. 넷째, 말을 느리게 하거나 축 늘어지게 하는 말. 다섯째, 자기 말에 도취되어 무슨 말인지 시끄럽고 뒤죽박죽 하는 말. 여섯째,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어서 말을 끊고 자기 말을 하는 말. 일곱째, 저속하고 음란하고 잔인한 욕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을 사납고 급하게 하는 말.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조절하고 조심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체중을 감량하려고 매일매일 노력하듯이 우리는 말을 조심스럽고 품격하기 위해서 매일 언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신이 건널 다리라고 생각해보라. 튼튼한 다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건너지 않을 것이다. 체중을 감량하고 몸을 아름답게 가꾸려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듯이 나의 마음의 모습인 말을 세련되게 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말 없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무게보다 말의 무게가 나의 인생을 더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혜인 수녀의 시에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라는 시입니다. 아마도 많이 접해본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이 자기를 키운다고 합니다. 최민호의 명언 명상이었습니다.